여러분 안녕하세요. 4050대가 꼭 챙겨봐야 할 이번 주 핵심 뉴스만 쏙 골라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딱 3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어요. 첫째, 이재명 정부가 꺼낸 6대 구조개혁 시동. 둘째,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 정년 65세 상향 여론. 셋째, 여전히 뜨거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민심. 그리고 여기에 요즘 빠지지 않는 경제 물가와 환율 이슈까지 더해서 그래서 내 삶에는 뭐가 달라지는 건데 40대 이상 시청자 눈높이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정치 경제 뉴스를 한 번에 흔든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가지 분야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말 그대로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제도들을 한번 줄기차게 수술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연금 개혁은 내가 낸 국민연금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노동 개혁은 나는 몇 살까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규제, 금융, 공공, 교육 개혁은 내 자녀가 일하게 될 산업이 자랄 수 있을까? 내 대출, 내 세금, 내 아이 교육 환경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바뀔까? 대통령도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걸 40대 기준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내 일, 내 노후, 내 자녀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수술이 이제 막 시작됐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과 숫자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뉴스에 자주 보게 될 큰 틀의 키워드가 이거구나. 이 정도만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요즘 4050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주제, 바로 정년 65세 상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의견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4050 세대뿐 아니라 2030 세대에서도 찬성 비율이 꽤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우리 머릿속 계산은 이렇죠. 수명은 90세까지 간다는데 60세에 일을 그만두면 그 뒤 30년은 뭘로 먹고 살지? 아이들 학비, 주택 대출, 부모님 요양까지 생각하면 지금 정년 구조로는 앞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이제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길어진 인생을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기존 세대가 자리를 오래 지키게 되니까 젊은 세대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볼 때 정년만 늘리느냐? 아니면 청년 채용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같이 묶여서 나오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 인건비 문제입니다. 정년은 늘어나는데 임금 체계가 그대로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도 임금 피크제 같은 단어가 다시 뉴스에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년은 늘리되 60세 이후부터는 임금을 조금 낮추고 대신 고용을 더 유지하자는 방식이죠. 우리 세대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연봉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완전히 잘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의 건강과 커리어 관리입니다. 정년이 65세가 된다면 결국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실제로 65세까지 일을 버틸 수 있을까? 몸이 버티지 못하면 정년이 늘어나도
그냥 숫자일 뿐일 수 있고 지금 하는 일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산업 구조가 바뀌면 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40대 이상에게 정년 65세 논의는 법을 바꾸자 수준을 넘어서 지금부터 내 이막 인생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금씩 배우고 건강 관리를 더 신경 쓰고 언제든 역할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여전히 정치권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과정과 배경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리는 건 사실이지만 중도층과 40대, 50대에서도 찜찜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바로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몇 년 동안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큰 사건이 충분히 따질 건 다 따져보고 납득 가능한 결론에 도달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절차가 부족한 채로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면 다음번 사건에서도 똑같은 피로감과 분노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조금 차분하게 보려면 어느 진영 편을 들기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나왔을 때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일관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우리 삶에 훨씬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부동산, 세금, 기업, 복지, 모든 규칙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정부와 연구기관 발표를 보면 대체로 이런 톤이 많습니다. 경제는 천천히 회복 중이다. 하지만 물가와 환율 불안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이걸 생활 언어로 번역하면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눈에 띄게 싸지는 그림도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이런 부분들이죠. 마트에서 장 볼 때 예전보다 조금 줄여 담았는데도 계산대에서 금액이 꽤 나온다. 외식비는 메뉴판에 1,000원, 2,000원씩 올라 있고 아이 학원비, 교통비, 공공요금까지 겹치면 한 달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숫자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딱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금리 방향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예금 적금 이자도 함께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은 더 부담스럽지만 은행에 넣어둔 돈의 이자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둘째, 물가 흐름입니다. 특히 기름값, 식료품, 전기가스 요금처럼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는 항목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잡혀야 장보는 체감이 좀 편해집니다. 셋째, 환율 수준입니다.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도 늘어나서 투자와 채용에 부담이 생깁니다. 해외여행, 해외 직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바로 체감되실 거고요. 이 세 가지, 금리, 물가, 환율이 함께 내려가느냐, 함께 오르느냐, 서로 엇갈리느냐에 따라 우리 가게의 숨통이 조금 트인다와 더 조입니다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40대 이상 시청자를 위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에 정년, 연금, 경제, 그리고 사법 신뢰를 둘러싼
큰 싸움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6대 구조 개혁은 우리 인생 이막의 룰을 새로 짜는 작업이고, 정년 65세 논의는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정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라의 판결 시스템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경제물 가환율 뉴스는 결국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우리 노후 준비 속도를 조금씩 바꿔놓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복잡한 뉴스를 조금이라도 우리 삶의 언어로 번역해드리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주 40대 이상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정치, 경제, 사회 뉴스를 골라서 공부하듯이 힘들게 듣지 않아도 출퇴근길에 귀로만 들어도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